자, 이제 마지막 회계 제도에 관한 형태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 회계는 이제 정부 조직의 경제 정보가 정부 회계예요. 쉽게 얘기할 때 경제 정보가 정부 회계고, 자, 일단은 그 정부 회계 자체는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 손익을 인식하고 아니면 뭐 기장을 하냐 하는 형식에 따라서, 기장 방식에 따라서 단식부기, 복식부기가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손익 인식 시점에 따라서 발생주의, 현금주의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하거든. 그래서 먼저 750페이지에 부기부터 내용을 좀 보겠는데, 부기는 장부 기입의 약칭이 부기예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식부기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복식부기, 두 가지 용으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단식부기는 한 번만 기록하는 게 단식부기고, 이 복식부기를 얘기할 때는 소위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 T자형 대차 대조표라 그래요. 그러한 여러분들 원리에 따라서 이중 기록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 가계부 쓸 때는 단식부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10만 원 받았다 그럼 한 번 기록하잖아. 그건 단식부기예요. 근데 이제 복식부기는 T자형 대차 대조표를 활용하는데, 자, 여기 보자. 정부의 자산을 얘기할 때는 자본 플러스 부채로 구성되어 있거든. 요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냐? 이쪽을 왼차에서 차변이라 그래. 이쪽을 마주보고 있다 해서 대변이라고 얘기하거든. 차변은 여러분들, 자, 좌측의 증가분, 자산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대변은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의 증가분, 자본의 증가, 부채의 증가를 기록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이쪽에 기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항하면 되겠지. 이항은 플러스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자산의 감소. 이것도 이항하면은, 그렇죠. 자본의 감소,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면 되는 거야. 그 약속을 한 게,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 아니야. 비용이 발생하면 자변에, 수익이 발생하면 순자산 증가해서 여기다가 기록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 자체가 발생하면 이쪽과 이쪽에 이중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751페이지 맨 밑에 반가루 4번에 복식부기 회계 처리 방식이 나온 거 봐. 4의 1. 정부가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청사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나왔지. 한 적을 넘겨봐. 자, 그럼 차변에 일단은 자산의 증가 기록합니다. 건물 1,000억짜리 자산 증가했어야 했어요. 했죠. 근데 동시에 예금에서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지. 빠져나가겠지. 자산의 감소, 현금 예금 1,000억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 자체가 발생했다. 이쪽과 이쪽에 하여간에 두 번 기록한 게 하는 게 한 거죠. 그럼 나중에 그럼 이쪽을 몽땅 더한 값하고 이쪽을 몽땅 더한 값이 같아? 같아야죠. 만약에 같지 않을 경우에는 기록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류에 자동 검증 기능 갖고 있는 거 복식부기예요. 751페이지 첨삭지도 복식부기에서 4번 밑줄 이중기록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오류가 검증되는 자기 검증 기능, 그거 꼭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 이제 한 장을 더 넘겨서, 자, 거래 인색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야. 자, 여러분들 현금주의는 현금의 입출만을 갖고 손익을 계산하는 게야. 비용이나 수익이나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현금의 입출만을 갖고 따지는 걸 얘기하고, 발생주의는 현금의 입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익을 발생시킨 모든 사실을 그 발생 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해서 기록하는 걸 얘기합니다. 채권, 채무가 발생했다고도 기록하는 거고.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 운영하는데 단골 손님이 외상으로 10만 원 가져갔다, 10만 원 외상을 가져갔다. 그러면 현금주의에서는 그것을 수익으로 인식을 안 하잖아. 근데 발생주의에서는 10만 원을 내가 외상을 준 순간 10만 원을 받을 뭐가 발생한 게야? 채권이 발생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걸 여러분들 채권 해가지고 수익으로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발생주의야. 심지어는 감가상각도 비용으로 고려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 뭐 설치했다. 그럼 1년 전에 마모가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도 비용으로 인식해서 기록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발생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주의, 발생주의 양자를 비교해 볼 때 선생님 보자. 손익계산을 보다 명확히 하는 건 뭐야?
발생주의. 그럼 정부의 채권, 채무도 정확히 파악하는 거 뭐야? 발생주의. 그러면 정부의 진정한 재정 성과 알 수 있는 것은 발생주의야, 현금주의야? 발생주의지. 현금주의는 여러분들 채무 이런 걸 인식을 못해. 발생주의는 채무나 채권을 다 파악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장 넘겨서 755페이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거기 장단점 발생주의, 현금주의 나온 거 있죠. 발생주의를 실질주의, 채권, 채무주의 그러거든. 그래서 1번에 진정한 자산가치 증감. 왜? 채권, 채무를 다 인식하니까 정보 제공해주고 일동하여 정부 재정활동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야 하네. 하죠. 채권, 채무는 미래에 돈이 들어오고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미래까지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 기반 조성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진정한 성과 중심의 정부 개혁에 도움을 줘안죠. 조죠.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그 밑에. 감가상각은 감정평가사 주관에 의해서 좌우가 돼. 그래서 회계 처리에 있어서 주관이 개입될 개연성이 커 안 커? 그죠. 그리고 별표에도 부실 채권은 그냥 채권으로만 파악했지 부실 채권을 인식을 못해. 부실 채권이란 말은 회수불능 채권을 얘기해. 회수불능 채권. 근데 그냥 채권으로만 기록이 되는 게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안 많아.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도 하여간 이제 그 사업자로 돼 있어가지고 복식부기를 이 방식에 따라서 발생자를 기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학원에서 몇 년 전 얘기인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뭐 벌써 10년 됐나? 임금을 체불하고 한 뭐 꽤 체급을 해서 체불하고 이 원장님이 학원을 문을 닫고 도망가 버린 게야. 미국으로. 근데 얘가 더 나쁜 건 뭐냐면은 체불한 임금을 나한테 지급한 곳을 신고해 버린 게야. 그럼 나는 받아서 못 받았어. 난 못 받은 건데 실제로는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뭐랬지 소득이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임금 못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부실 채권 인식 못한대. 그것도 타이간의 채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익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화가 났나. 나는 임의를 임금 못 받았는데 그걸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들. 안 그럴까? 왜 그럴까? 발생주의는 부실 채권도 채권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부실 채권 파악이 어렵다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주의는 여러분들 감가상각, 채권, 채무를 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좀 복잡하고 숙련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단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현금주의는 나온 거 보자. 현금 관리가 아주 회계 관리가 단순하죠. 왜? 현금 이출만을 기록하니까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현금의 유동사항은 뭐가 잘 알아?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면 기록하는 현금주의가 훨씬 유리하겠죠. 1번, 2번만 정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옆에 OX 퀴즈 다 이해했지?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정부 거래를 측정 기록 분류해서 만든 회계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얘기합니다. 뭐 기업의 손익계산서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정부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의 재무제표를 대표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 세 가지가 나오죠. 나오는데 재정상태표를 적어보자. 저량지표. 나머지 두 가지를 유량지표라고 그럽니다. 무슨 지표? 유량지표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저량지표는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어느 한 시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잘라보자. 이렇게 자산과 자본과 부채로 구성된 이것을 이제 재정상태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2017년도 12월 31일 현재 정부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따라서 자본이 순자산이야. 순자산이 얼마야. 이렇게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재정 상태표야. (2017년도 12월 31일) 현재 정부의 총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다. 그럼 빼면 뭐가 나와? 순자산. 이게 자본 순자산. 순자산 얼마이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재정 상태표야. 현재 요 시점. 이걸 저량지표라고 해요. 저량. 현 시점. 현재 저자야. 그 시점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요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요거 보자. 요거 갖고 하는 게 뭐냐면 재정운영표야. 무슨 표? 운영표. 재정운영표를 여기 보세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발생해? 손익이 발생해. 어떻게 계산하냐?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수익이 얼마고
총 비용이 얼마고 따라서 순이익이 얼마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재정 운영표야. 여러분 여기 보자. 오늘 수익이 300만 원 발생했어. 그러면 오늘 12월 30일이야? 그럼 올해 수익은 300만 원이다. OX. X지. 오늘만 300만 원이지. 그럼 1년 동안에 총 수익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이제 손익계산서라 그러는데 이 손익계산 재정운영표는 1년 동안에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따져가지고 순이익을 따지는 게 재정운영표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유량지표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보자. 재정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OX. 오, 잘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재정운영표는 수익, 비용, 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OX. 5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7호 6페이지 맨 위에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야. 현재. 그게 저량지표야. 자산과 부채의 명세상호관계.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 보자. 현재 보자. 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상태표 자체를 작성할 때는 2016년도 12월 30일.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와 비교하게끔. 자, 여러분들 옆 페이지 757페이지 맨 밑에 재정상태표 작성 기준에 보시면은 아이씨 왜 안 나왔어? 그다음 일단은 저거 봐. 동그라미 선배 전년도 비교의 원칙 적어놓으세요. 전년도 비교의 원칙. 전년도와 비교하라고 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알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유동성 별법인데 자산이나 여러분들 부채를 기록할 때는 유동화, 현금하기 쉬운 걸 제일 먼저 그 다음 적격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동성 별법이라고 그래.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757페이지에 일본의 유동성 별법이라는 게 나왔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현생 보세요. 자산 다 기재하고 부채 다 기재하고 그다음에 순자산 기재하는 게 이것을 연속 배열법이라 연속 보고식 배열법 이렇게 하거든.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대차 지표가 아니라 거기 뭐라세요? 연속 배열하는 보고식 연속 배열 보고식이라 그래요. 뭐란다? 연속 배열법 그럽니다. 연속 배열법. 이해했어요? 자, 나 마지막으로 뭐라세요? 상계금지. 상계금지는 뭐냐?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 친구한테 10,0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채권에 들어가 안 들어가? 채권이니까 당연히 자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이 10,000원 채권 적는 게야? 자산에다가.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10,000원을 또 빚졌어. 그러면 이건 이제 부채지. 10,000원 채무.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그러는 게야. 야, 내가 너한테 10,000원 줄 거 있는데 내가 10,000원 빌렸으니까 퉁치다. 퉁치는 것을 상계한다 그래. 뭐 한다? 상계. 여기 보세요. 퉁쳐버리면 기록이 돼, 안 돼? 안 되는 게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부채는 부채대로, 채권은 채권대로 퉁치지 말고 다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상계금지 원칙이야. 상계금지 원칙은 화살표 놓고 적어놓자. 부채와 자산 가려놓고 채권 가려놓고 부채와 자산 가려고 채권 가려닫고 와 퉁쳐서는 안 됨. 퉁쳐서는 안 됨. 이렇게 적어놔. 그게 니들 이해하기 쉬워.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또 고민을 또 되게 해. 알았어요? 퉁쳐서는 안 된다. 이해했어요? 자, 다시 한 적어 넘겨보세요. 재정운영표 나온 거 봐. 맨 위에. 재정운영표는 회계년도 동안이니까 유량지표야 저량지표야? 유량지표죠. 재정운영성과. 그 다음 뭐가 나와?
수익, 비용, 순이익. 이 세 가지로 표시가 돼요.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내려가서 순자산 변동서도 보자. 회계연도 동안이니까 유량이야, 여러분들 저량이야. 유량. 순자산의 1년 동안 순자산의 변동 사항을 적어놓은 거예요. 논점 없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의 1번 원칙 나온 거 봐. 아까 제가 비교의 원칙 얘기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놓았죠. 이번에 계속성의 원칙. 적용 범위. 회계 정책, 회계 규칙은 일관성을 유지한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겠지. 작년도 하는 것하고 올해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 표현이고. 선생님 3번 이상해요. 3번 이상해. 3번은 내부거래 상계 원칙 나왔죠. 상계 금지. 아까 상계 금지는 뭐하고 뭐는 상계선 안 된다? 채권과 채무 쉽게 얘기할 때. 이건 채권과 채무가 아니야. 이건 내부 거래는 상계한다 이게 내부 거래.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일반에도 수입이 지출, 특별하게 수입 지출겠지? 이게 10지출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예산 총계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을 몽땅 다 적는 거야. 그러면 예산 총계 수입 얼마? 20. 그다음 지출 얼마? 20. 이렇게 되면 예산 총계라 그래. 근데 이거는 예산 순계라는 게 예산 순계는 중복 부분을 내부 거래라 그래. 내부 거래는 제외하는 걸 얘기해. 무슨 말이냐? 일반회계 식 가운데 줄 가운데 사가 특별회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전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회계 일부가 기금으로 전출되기도 해. 이걸 내부거래라 그래. 이건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 기업하고 국민과 그런 게 아니라 행정부 안에서 움직이는 게야, 이 내부거래.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요거는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오른쪽에 100원이 있어. 100원에 누구 계셔? 이순신 장군이. 나 이거 기분 항상 나빠. 이순신 장군이 100원이 뭐냐? 신사임당보다는 더 비싸야 돼, 안 비싸야 돼? 솔직히 얘기해봐. 난 그런 생각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더 비싸야 돼? 세종대왕이 더 비싸야 돼? 난 이순신 장군이 더 비싸다고 생각해. 세종대왕은 국가 일을 위해서 희생 안 했잖아. 부인도 너무 많이 뒀잖아. 여러모로 현재 개인적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글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죠. 자, 여기 보자. 그럼 이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이건 내 돈이야, 내 돈이 아니야? 여기 있거나 여기는 내 돈 아니야. 여기다가 일로 갔다고 내 돈 아니라고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빼서 계산하자는 거야. 그럼 지출 얼마? 6. 수입 얼마? 6.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는 거겠지. 여기도 있다가 일로 갔다가 여기도 10, 여기도 10 그러면 나는 뭐라고 100밖에 없는데 얼마가 되는 거야? 이놈들아. 500원 있어. 500원이 뭐인지 알아요? 학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 학보다 못한가 봐. 왜 학이 왜 들어가냐, 이 500원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 쌤이 500원이 있어? 일로 갔어? 그럼 하여간 전체는 500원이야, 500원 아니야? 전체는 500원이지, 사람들아. 근데 여기 있다가 일로 가도 500. 이쪽도 500 하면 전체 얼마가 돼? 1000.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내부 거래는 재놓고 작성해야 되겠지.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돼? 예산 순계에서 수입은 얼마? 16. 지출 얼마? 16. 이렇게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한 내부 거래 상계 원칙이야. 앞에 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채권, 채무는 상계 금지지만 내부 거래는 상계입니다. 그걸 예산 순계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표지 통합은 보지 마시고 1번, 2번, 3번 세 가지 형태 정도 숙제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명정 파트가 다 끝났어요.
좀 약간 빨리 끝난 느낌이 들지. 근데 할 건 다 있어. 진짜 할 건 다 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다 있고. 다음번에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이번 달은 자, 4주 강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끝나온 점이 (1월) 달에 행정통제 개혁 파트 나오는 거 있잖아. 그쪽 파트 강의를 첫날 진도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그쪽이 쉬워 어려워. 그쪽이 되게 쉬워. 그래서 처음 우리 나온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쉬운 파트. 행정 개념부터 하니까 애들이 머리에 직언하려고 그래. 씨발 막 그래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과목으로 가버려. 그래서 기분이 약간 좀 안 좋아. 그래서 애들을 유인하는 차원에서 시험 과목도 변경될 기현성도 있고 여러분으로 보더라도 행정학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달에 행정통제개혁 파트를 시작하고 지방행정론은 그 두 번째 주부터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에 복들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다들 수원 성취해서 다 공무원 됐으면 좋겠어. 내가 다들 공무원 되자. 내가 공무원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서 좋은 생각도 쉬워. 그러니까 대신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계획을 철저히 잡아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확신과 공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내일 모레 메리 크리스마스 하냐?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